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의암호.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썰렁하기만 한데요. 그런 이곳에 매일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동안 의암호를 누비며 카누를 타는가 싶더니 카누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온 이 남자.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세상이 온통 하얗게 겨울왕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의암호를 찾은 주인공 이원도 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화에 구명조끼까지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날도 카누가 뜰 수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는 많이 타봤어요, 제가요. 익숙한 듯 카누를 내리러 가는 이원도 씨. 이 무거운 카누를 혼자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건 뭔가요? 카누를 옮길 때 쓰는 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만든 거예요, 제가요. 예. 이게 근데 만든 이유가 카누가 무겁잖아요.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들라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이거를 내리고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카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원도 씨의 카누가 출발합니다. 겨울이라 더 잔잔하게 느껴지는 의암호에서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카누잉. 오늘은 이제 다리 밑에서 죽을 거예요. 다리 밑에. 갑자기 뭘 주우신다고요? 사실 이원도 씨가 카누를 즐기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깊이가 낮은 곳에 카누를 세우고 거침없이 물속을 걸어갑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꼭 챙겨서 말이죠. 저분 평소에도 좀 많이 보시나요? 호수에서 종종 뵙죠. 호수에서 종종 쓰레기 주스러 다니시고 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자주 나타나시죠. 호수에, 의암호에. 3년 전부터 의암호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던 이원도 씨. 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들이 신경 쓰여서 걸으면서 줍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 있는 쓰레기들은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거 그 배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와가지고 한번 치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암호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고 관심이 카누까지 이어졌습니다. 잠깐 사이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만큼 버려진 쓰레기들이 정말 많네요. 2050년도쯤 되면은 이제 지구의 바다가 쓰레기로 많이 오염이 돼서 고기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어떤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갖고 그런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서는 이원도 씨.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쓰레기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카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제법 크기가 큰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혼자 쓰레기를 줍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강가에 쓰레기가 있어갖고 근데 이제 내려서 주우려고 돌을 밟았는데 이제 물이끼가 껴갖고 미끄러운 걸 제가 모르고 밟았더니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물에 빠지면서 배가 뒤집어졌죠. 위험한 상황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의암호를 지키기 위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즐기며 의암호 쓰레기를 주워왔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이원도 씨. 1시간 남짓 주운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평소에도 쓰레기 저만큼 나오나요? 네, 그만큼 나와요. 항상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매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청소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치웠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또 그리고 이걸 또 치울 때 뭐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뭐 경치도 관람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걸 치우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카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원도 씨. 매일 카누만 타시고 일은 언제 하시나 궁금했는데요. 철강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 시차에 맞춰 밤에 일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카누 위에서 업무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든든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봤을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빠는 매일 가고 저는 가끔 가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아빠가 치우시는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지구에 쓰레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예.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휴식을 취하러 나갔는데 카누를 탈 때 옆에 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 휴식이 좀 이제 휴식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저를 위해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른 의암호를 운동장 삼아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이원도 씨. 덕분에 더 깨끗한 의암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까지 추워지는 요즘. 네, 요즘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이 계시거든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뭔가 그렇게 열심히 막 찾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요. 저희 팀은 직접 다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도대체 네. 뭘, 어디로, 어떻게 그렇죠. 찾아가시는지 제가 오늘 네. 함께해도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오. 저랑 함께 가보시죠. 기다리시다네. 빨리 찾아가시죠. 네. 이쪽 있죠? 네. 언제 어디서나 복지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만나봅니다. 반고 관설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아침부터 분주한 분위기 속 어딘가로 서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 딱 써있구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아니,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타시면 아세요. 타시면 아세요. 영문도 모른 채 맞춤형 복지 차량을 타고 저도 동행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눈발을 뚫고 도착한 곳은 바로 경로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환영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차를 타라고 해서 선생님. 네네. 경로당 아니에요? 네, 여기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건강 상담도 하고 복지 상담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추운 날씨도 잊게 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러 복지팀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쪽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건강 교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혜나 주무관님께서는 복지 관련 주무관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 이런 거 해주는 거 있다던데 뭐 저런 게 궁금했는데 하시는 거 있으면은 이제 1대1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매월 2회 2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이동상담실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원주시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여러 동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방법간설동만 해도 남다른 특색 사업이 있다면서요. 올해 특별히 간호사 자격증을 가신 이제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직접 경로당을 좀 찾아가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도 좀 해드리고, 복지팀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관리 요령과 맞춤형 상담까지 진행하는데요. 정상보다 좀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죠. 여기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궁금증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소해 주시니까는 좋죠. 예, 제가 제일 막내 여기서. 아, 진짜. 건강 상담뿐 아니라 복지 상담도 운영되는데요.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누구한테 물어보질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오신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했나 봐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또 혼자 계시는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경로당에는 참 고맙습니다. 눈도 또 오고 분위기도 있네요. 홀로 외로이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복지팀은 더없이 반갑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랑 직접 찾아오는 거랑 네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시기 힘든 분도 많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찾아 나서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하십니다. 여기 팬클럽.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뿐 아니라 연탄봉사와 나눔가게, 각종 기부사업을 통해 다채롭게 찾아가는 복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잘 배우고 현장 잘 보고 가요.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니, 어디를 가시려고요? 저희랑 또 가실 때가 또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지금 눈도 많이 와요, 팀장님. 그래도 가실 때가 또 있어요. 찾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제 손을 안 놔주셔. 얼른 가시죠. 굵어진 눈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미담을 접하러 한 카페로 향했는데요. 향긋한 빵 냄새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나눔이 진행되고 있죠. 아니 도대체 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랑 이 빵가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빵가게를 시작하면서 좋은 빵을 좀 이렇게 드시기 힘든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해서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동복지센터까지 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빵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네요. 그냥 방부제 없이 무슨 화학 첨가제 없이 좋은 빵이라서 또 더군다나 아이들이 먹는다니까 더 감사해요. 내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에 혹여 부족할까 모자람 없이 빵을 만들어둔다는 사장님. 모자랄 것 같아요. 아유, 다른 음식
잠깐만 계시면 잠깐만. 어, 지금. 더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차가운이라서 이거 오늘 냉동해놨다가 내일 꺼내서 그냥 바로 주시면 돼요. 우와. 모자랄 것 같아요. 마음을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는 빵만큼이나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이웃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또 많은 아이들 또 책임감 있게 저희 기관에서도 또 아이들 돌보고 그런데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이번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곳, 바로 반찬 가게인데요. 반찬을 나눔하는 선행을 지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별게 아니라서 이 나눔이랄 게 하기 너무 민망해서. 아니 이렇게 나눔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반찬 나눔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취미가 있으신데 가을에 오실 때마다 산에 들려서 밤을 주워 드셨어요. 진짜 매주. 근데 그 밤이 아무도 안 주워갔던 밤이라서 다 말라 있어. 근데 그거를 여기 오시기 위해 양쪽에 주머니에 꽉꽉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장님이 내가 더 계속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이라서 좀 부끄럽다 하셨는데 절대 작은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전해져서 다시 또 크게 돌아오고 또 옆으로 더 크게 나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푸짐하고 따뜻한 반찬은 사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따뜻한 정이 담긴 이 반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허기진 마음 역시 채워주는 거겠죠. 그 한국 속담에 그 정을 모르면 그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추운 겨울 따뜻한 밥상이 마음까지 덮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복지팀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복지팀이에요. 화이팅! 육 개월 전 어느 날 우리 제작진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강릉에 태권도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보자는 한 통의 전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이죠. 과연 태권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잘하길래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거짓말 살짝 보태 하루 24시간 오로지 태권도만 생각한다는 주인공이 있다. 제자들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매일을 올인한다는 권성빈 씨. 대체 그에게 태권도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찐하게 배워보자. 주인공 만나러 가는 길. 여긴가 봐요. 근데 기대가 너무 컸나? 왜 도장은 다른 도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설마 가짜 제보는 아니겠죠? 네? 설마요. 앳된 태권 소년 소녀들이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데 아니 있잖아요. 여기 태권도장에 태권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친구예요? 저도 사랑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누구예요? 저희 태권도 관장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의 오늘의 주인공 바로 권성빈 관장님입니다.
책장 위에 빼곡한 상장과 트로피만 봐도 이거 고수의 양이 물씬 풍겨오는데요. 눈빛 하나로 상대를 제압할 것 같은 그가 궁금해. 관장님, 태권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저희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윤대성님이라고 아시죠? 네, 저희 졸업한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6개월 동안 제보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제보를 해준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반 도장이지만 다른 학교팀에 비해서 학교팀과도 비교해서 성적이 전국 대회나 뭐 전국 소년체육 대회나 성적이 더 월등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아마 많이 뒤에서 푸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4, 5학년까지 똘망똘망한 눈빛의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 제가 지금 이 맨눈으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장님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제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고 그만큼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실력은 일치월장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태권도가 좋아서 배우는 일반부 학생들이라는데요. 대회 나가도 손색 없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 태권도를 왜 하게 됐어요? 힘이 세질 것 같아요. 힘이 세질 것 같아서. 왜 괴롭히는 친구들 혼내주려고? 네. 발차기 배우는 것도 재밌고 품새도 한 장씩 좀 알아가는 것도 재밌어요. 발차기도 재밌고. 이건 솔직히 비밀인데 솔직히 우리 관장님 어때요? 착하신데. 응? 착하셔요. 착하셔요? 아닐 것 같은데. 진짜로? 네. 태권도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태권도. 태권도가 재밌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간 하영이가 보증하는 착한 우리 관장님. 올해로 도장을 운영한 지 어느새 24년째라는데요. 그의 48년 인생은 태권도를 빼놓고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자, 관장님 그럼 언제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체육관에 입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4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8살 때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강원도 대표 선수로도 활동하고 운동을 시합 위주로 운동을 하다가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또 종목에 시범 종목에 빠져들면서 국가대표 시범단에도 발탁이 돼서 또 해외로 이제 해외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지도해보고 또 코치로도 한번 나가보고 나름 국위선양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까진 솜털 보송보송한 귀여운 태권 소년 소녀들이 보였다면 절제된 동작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왠지 모를 포스에 살짝 기가 죽게 만드는 이 친구들은 대체 누구죠? 관장님. 네. 갑자기 큰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저희 도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또 큰 형아들은 저희 졸업생 형아들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도장은 날카로운 눈빛에 선수반 학생들로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전국 대회를 비롯해 국제대회 등 각종 큰 대회는 오롯이 관장님 지도하에 똘똘 뭉쳐 준비해 왔는데요. 놀랍게도 그간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좋은 결과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데 새벽 5시부터 경포호수를 함께 뛰고 밤 10시까지 땀 흘려 운동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스승과 제자들. 관장님 그동안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먼저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친구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국제대회 나가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 선양을 해서 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니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오, 이야. This time for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의심쟁이 호준 씨를 위해 증거 자료 나갑니다. 전 세계에 입증한 자랑스러운 대한의 태권도 실력. 매일같이 흘린 땀과 인내의 시간은 반짝이는 황금 메달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태권도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 서로를 믿고 함께한 나날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날의 기쁨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겠죠. 자, 그럼 혹시 우리 가족분들도 관장님의 영향을 받아 태권도와 사랑에 빠진 가족들이 있나요? 네, 제가 딸을 둘 데리고 있는데요. 저희 딸 둘 다 유품자 유단자고 태권도 4단, 태권도 2단입니다. 와. 네, 아니, 저희 아내분은 혹시? 저희 아내도 사실 운동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푸시를 해서 태권도 단증을 따서 올해는 도민체전에도 출전해서 또 동메달이라는 메달도 목에 걸어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장님에게 나에게 태권도란?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듯이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저의 인생의 전부이자 동반자이자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재능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박수갈채를 받죠. 하지만 그보다도 위대한 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권성빈 관장의 태권도 사랑을 응원합니다. 추운 겨울조차 즐거움이 되는 강원도. 강원도의 학생들은 눈밭을 운동장처럼 누빈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를 배우는 춘천 남산초등학교의 특별한 겨울 이야기. 우리 학교의 100번째 겨울 함께 즐겨보실래요?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산초등학교. 통칭 강촌이라 부르는 이 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아담한 학교 같지만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죠. 일명 할아버지와 손주가 동문인 학교랄까요? 이곳이 우리 학교 남산초등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박물관 안에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복 후 첫 부임한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의 모습부터 자랑스런 선배들의 기록까지. 조상님들이 썼던 물건들을 보면서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쓰시던 옛 물건과 추억의 사진들을 함께 전시해 자연스럽게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함께 그 학부모와 학생 이런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졌던 사진들이 1922년에 개교하여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가 곧 지역의 역사.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학교 사진첩을 보면 다 알 수 있답니다. 100년 가까이 학교를 지키던 교목 전나무는 최근 은퇴를 하고 벤치가 돼 아이들 곁에 남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교목 느티나무가 학교의 상징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직접 남산초등학교 이야기책을 만들었다는 학생들. 와, 이렇게 보니 우리 남산초가 옛날부터 운동을 참 잘했나 보네요. 역사관의 트로피를 보면 육상대회 우승컵이 많습니다.
그만큼 춘천 시내에서는 육상으로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그 밖에 배구대회라든가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주변 지역에 스키장과 승마장, 골프장 등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경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풍성한 인프라를 마음껏 즐기는 날. 책상 위에 교과서 대신 헬멧과 스키 고글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디 가요? 학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이렇게 큰 스키장이 있다는 말씀. 스키장이 가까운 학교의 어린이라면 동계 스포츠 정도는 즐겨줘야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가 우리 운동장이다. 차례차례 질서 있게 줄 서서 장비를 받는 아이들. 아하, 이게 바로 스키라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신는 거지? 선생님, 이 신발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 맞아요? 조금 어색하지만 장비 착용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스키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근 스키장에서 무료 스키 강습과 무료 시즌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스키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저희 학교가 개교 100주년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큰 생일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겨울 왕국에 입성. 어서 새하얀 눈을 밟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얘들아, 아무리 신나도 안전이 우선인 거 알지? 장비 설명을 잘 들어야 친구들 스키 탈 때 설명해 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테일밴드 뭐라고요? 테일밴드.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검은색 면 보이시죠? 장갑을 끼고 있어도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장갑을 끼고 스키를 만질 때는. 스키에 올라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팔다리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옳지, 잘한다. 간만에 이렇게 야외 수업 나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교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밝은 모습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랑 와가지고 스키 타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선생님으로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법을 배워봅시다. 다리에 힘을 주고 알파벳 A 모양을 만들면서 천천히 하강. 와, 너무 잘 타는데요?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이렇게 엉덩이로 내려오는 학생도 있기 마련.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살짝 무서웠어요. 자고로 넘어져봐야 다시 털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는 법. 아이들은 무수히 넘어지고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깨달아갑니다. 넘어진 김에 좀 쉴까? 에이, 눕자, 누워. 친구, 네? 왜 무lim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쪽은 다리 나가. 한쪽은 그래도 남산 어린이는 굴하지 않아. 걸음마를 다시 배우듯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꾸준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횟수를 차츰 줄여나가는데요. 이쯤이면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듯한 표정들. 너네 진짜 대단하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을 일도 많았을 거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반 애들이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졸업 후 멋진 추억으로 남을 오늘. 과감하게 진도를 좀 더 나가봅시다. 중심 앞에다 두고서나 A자 크게 만들어서 여기 중앙에 있는 제일 센 경사야, 알지? 좀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려갈 때는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안전 또 안전. 그런데 와, 너희들 아까 걸음마던 그 애들 맞니? 안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표정. 어느새 스키와 한 몸이 된 듯 자유로운 방향 전환까지. 이거 올 겨울방학 땐 스키장에서 살겠는걸? 한 달에 일주일에 4번은 꼭
가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 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빨리 내려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때론 뿔뿔이 흩어져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며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써나간 아이들. 올 한 해 안전하게 생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늘 작은 목표라도 정해서 도전해보고 성취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춘천 남산초등학교에 어느 해보다 눈부신 100번째 겨울. 100년을 이어온 이 밝은 웃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남산초등학교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꿈이 있었나요? 저는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호기심을 직접 풀려고 이렇게 리포터가 되었습니다. 참.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이 바로 미래 방송인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오, 미래의 후배들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태백 황지고등학교. 이 현수막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시끌벅적한데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자, 제가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인가 봐요. 급식 맛있겠다. 오늘 메뉴 뭐지? 나도 급식 먹고 싶다, 급식. 이때 황급히 달려가는 학생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깐만. 잡았다. 왜 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희 지금 점심 라디오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이들이 향한 곳은 방송실. 즐거운 점심시간에 음악이 빠질 순 없죠. 꼼꼼하게 체크하며 준비에 한창인데요. 이들이 바로 황지고 교내 방송을 책임지는 방송부 학생들입니다. PD의 큐사인에 맞춰 드디어 시작된 방송.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마이크도 잡고 선곡한 노래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또 모든 일이 안 풀려 저의 생활 시기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요? 방송반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글은 누가 쓴 거예요? 글은 제 여기 부장이자 여기 PD인 진훈가 썼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예. 해보니까 어때요, 직접? 처음에는 이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긴장감도 사라지고 점점 뭐라 해야 될까? 또 쉬워졌다 할까? 근데 PD님 오늘 방송 너무 저도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네. 이 원고는 그럼 원고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주제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주제로 하는데 보통 시험 같은 요즘 이슈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전쟁도 주제로 삼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방송반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친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선곡 좋다고 할 때, 네, 라디오보단 선곡 좋다고 할 때 솔직히 뿌듯하고, 라디오에서 아나운서 목소리 좋다고 할 때나 대본을 잘 썼다, 아니면은 이거 라디오 때문에 웃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편이죠. 점심 방송이 끝난 후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 회의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 동아리 홍보. 앞으로 만들어야 할 졸업 영상과 동아리 홍보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수능이 끝난 3학년 선배도 모처럼 방송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면 좋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방송반에서 못 봤던 사람 같은데 아까 저기 부장님. 부장님 이분 누구예요? 이분 아까 방송반에서 못 봤었는데. 저희 3학년 방송부 멘토 형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 형이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플랜카드를 하나 봤거든요. 네. 그 형이에요? 네, 그 형. 아 승원군? 네, 맞습니다. 야 그랬구나. 아니 아까 보니까 뭐 대상을 받았던데? 네. 오,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대상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우리 승원 군도 혹시 방송인이 꿈인가요? 네, 저도 방송 PD를 꿈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PD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진로 특강으로 강원 영동 MBC 하현재 PD님께서 오시면서 저도 이제 PD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때 특강에서 어떤 것 때문에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요? 컨텐츠를 제작할 때 넘버원보다 올리원 컨텐츠를 제작하라. 이게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린 것 같습니다. 평소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던 승원 군은 지난해 쉼표라는 작품으로 청소년 창의 콘텐츠 발굴 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PD가 되기 위해서 또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좀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진로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PD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기숙사랑 독서실도 자주 다니면서 새벽까지 거의 일출할 때 자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3학년 때 전교 8등이라는 성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아무래도 낮은 성적대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또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이제 혼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PD라는 꿈을 키우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헤드폰을 쓰고 이제 넷플릭스를 봤을 때 헤드폰을 통해 영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넣어 제작해봤어.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 기획부터 시나리오, 촬영까지 승원 군이 직접 제작한 영상인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헤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재우는 헤드폰을 가져오게 되고 잠깐만. 오늘이 죽은 여친의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오늘 지우 생일이었네. 대음은 당황하며 급하게 자리를 벗어납니다. 나한테 친구 너밖에 없었으니까.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인데. 너가 지금 어떠셨어요? 이 작품 보셨는데 너무 싫어. 확실히 몰입력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놀랐고 퀄리티와 배우들의 연기력도 솔직히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연기력과 그리고 혹시 심사위원이세요? 그리고 소재가 참 참신해서 이건 진짜 저도 나중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창의적 발굴 콘테스트답게 진짜 창의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영상을 만든 건 우리 승원 군이지만 혼자 한 게 아니죠. 여기 헤드폰에 또 다른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전 5초 정도 나왔던 유튜버를 맡았습니다. 아까 먹방. 네. 먹방 하시던 분. 네. 그 배우셨구나. 네, 그니까요. 아니 먹는 데서 엔진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좀 많이 나서 한 식빵 6개 정도. 식빵을 6개나 먹었어요? 네, 저거 할 때 한 6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깐깐한 스타일이시네. 어때요? 이게 본인의 이 연기를 스크린으로 본 거 아닙니까? 네네. 본인의 연기 본인이 평가하자면 화면으로 보니까 더 어색하고 이렇게 못했나 싶기도 하고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끝에 마지막. 저는 이제 악역을 맡은 황대음입니다. 그렇지. 아까 봤어. 여자친구 죽인 사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본인의 연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본 것 같아요. 왜 만족스러웠어요? 처음 연기한 거 치고는 되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각본보다는 배우의 연기가 중요하지 않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만들기까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제가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또 수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저 혼자 좀 컨텐츠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뭐 비록 배우들도 도와주고 또 이제 뭐 가끔씩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혼자 대회 또 나가다 보니까 약간 외롭고 또 약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나 의구심도 들고. 근데 이제 뭐 진짜 감독님이 되시면 주변에 많은 스태프들과 상의하면서 더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 지우야. 헤드폰을 든 지우가 재훈을 바라보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헤드폰이었습니다.